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입국 후 자가격리 등 방역 관리도 개인에게 맡겨진 모습인데요. 서준성 리포터가 에티오피아 입국 과정부터 현지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는 두바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병원을 들렸다가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두바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 격리시설에서 10일 동안 격리를 하고 어제 아침에 테스트를 추가로 했는데 이제 이 테스트에서 음성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시 이제 에티오피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은 좌석 뛰어앉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승객 간 거리두기 없이 약 4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 에티오피아는 입국일 기준 5일 내로 발급된 코로나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방역 택시가 없는 상황이라 일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정부 방침에 따라 7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격리 이틀째인데 따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연락을 받거나 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드디어 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있는 7일 동안 따로 정부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3월 말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정작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내에는 많은 사람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인 동포 사회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료 체제가 열악한 에티오피아에선 치료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동포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많이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을 구하고자 했지만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백신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가 자국민 우선 접종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Supply shortage of this vaccine, the Indians, I think, she blocked to supply the African countries. So our population is too much suffer. 미리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접종하고 있지만 부작용 문제로 백신을 꺼리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저는 다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끔 개인 방역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도 생생한 에티오피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YTN 월드 서준석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태국에선 다시 부분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년 넘게 확산과 봉쇄가 반복된 데다 관광객 발길 역시 또 끊기다 보니 태국 관광업계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태국에선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창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투숙객이 급감한 고급 호텔이 내부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야외로 옮겼습니다. 손님이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하는 일명 드라이브 스루 카페로 변신한 겁니다. ที่แวะมาที่นี่น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สะดวกมากเลยไม่ต้องลงจากรถค่ะแล้วก็อาหารอร่อยนะคะราคาก็ย่อมเยาค่ะโดยเฉพาะติ่มซำนะคะอร่อยมากเลยค่ะขึ้นชื่อของที่นี่เลยค่ะ 인근 다른 호텔은 분위기 좋은 테라스에서 쌀국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간이 식당을 차렸다는 소식에 매장은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태국 시내 호텔 업계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타결을 위해 잇따라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ลูกค้าที่มาแล้วมาอีกเพราะอะไร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แฮปปี้กับคุณภาพของอาหารในราคาที่ในขณะที่มาทานในโรงแรม5ดาวนะคะบรรยากาศดีแต่ว่าจ่ายในราคาที่ประหยัดมากคือ60 บาท 호텔은 내국인 손님이라도 모아보지만 배낭객의 성지라 불리던 카오산 로드처럼 해외 관광객에 의존했던 곳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최근 내려진 봉쇄 조치로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끝모를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เพราะว่าเป็นเพราะโควิดรอบที่3นี่ค่ะเมื่อก่อนยังพอมีมาบ้างค่ะแต่เดี๋ยวนี้เงียบลงค่ะน้อยลงค่ะ 하루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태국은 수도 방콕 내 공원과 체육관 같은 대중시설을 2주간 폐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우리 돈 7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제한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감염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는 강화했지만 국내 총생산 GDP의 15%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을 의식해 관광객 유입 통로는 그대로 열어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온 태국 정부는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입국을 계속 허용할 계획입니다. 태국 대표 관광지 푸켓주는 오는 7월부터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에 한해 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데 해외 관광객 방역 완화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능한 접종률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서 서로가 면역력을 높이는 게 먼저이지 않나 싶습니다. 태국의 백신 접종률은 1.7% 수준으로 접종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백신 확보를 통해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관광산업도 살려야 하는 난제를 태국 정부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 한창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던 세계 최대 규모인 이구아수 폭포 일대 관광지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주변 지역 경제까지 크게 침체한 건데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인접한 파라과이 접경지대의 한인들까지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환 리포터가 이구아수 폭포 주변 도시의 한인들을 만났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가 엄청난 양의 물폭탄을 쏟아냅니다. 평균 70m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과 마주한 사람들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이곳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맞닿아 있는 세계 최대의 이구아수 폭포 앞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이제는 소수의 내국인들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150여만 명이 찾아왔던 이구아수 폭포. 이제는 방문객이 그때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Os homens, principalmente, foram trabalhar na área de construção, né? Porque como nós éramos muitos aqui, não tinha para todo mundo aqui a renda, né? 시민 4명 중 1명이 이구아수 폭포 관광 수입에 의존하던 도시는 경제적 타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가게를 꾸리던 한인동포 20여 가정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생활비도 예전보다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수입이 전혀 1년 동안 없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도 다 차용해버리고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도 조금 두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나. 이구아수 폭포와 30분 거리의 국경을 맞댄 파라과이 지역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손님이 끊기면서 쇼핑센터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상점을 운영하던 동포들도 생계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입 물건을 판매하던 한 매장은 하루에 우리 돈 110만 원 넘게 매출을 올리다가 요즘은 하루 5만 원 남짓만 겨우 벌 정도입니다. 90% 이상이 브라질 사람이었죠. 브라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지 뭐. 뭐 팬데믹 때도 그렇고 지금 환율도 너무 안 좋고 그 자체적으로 브라질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돈이 없죠. 올 들어 넉 달간 코로나19 사망자만 2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지난 1년보다 더 많은 코로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브라질.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관광객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동포들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이구아수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비교적 성공했다고 알려진 베트남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백신 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렸던 여행업계와 해외 직접 투자업계 등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자국 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백신 여권 도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하노이에서 김혜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나온 시민들로 거리는 활력이 넘칩니다. 지난 1월 말 최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뒤로 석 달 만에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베트남.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사람들은 모처럼 코로나를 의식하지 않고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không có corona mà rất an toàn, người có thể đi lại tự do thoải mái, không sao hết. Theo quan điểm của mình thì không có vấn đề gì đáng lo ngại lớn cả. 지난해 3월부터 국경 봉쇄로 감염 확산을 막은 베트남 정부는 이제 내수 경제 활성화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외국인 투자자, 관광객 등 3개 그룹의 입국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와 관광객 유치로 산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랜 시간 경제난에 시달렸던 관련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백신 여건이 도입이 된다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베트남 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여행사들도 다시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트남 내 백신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예방의학 담당자는 베트남 내 백신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입국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효과나 면역 지속 기간이 사람마다 달라 백신 여권의 유효 기간을 정하기도 어렵다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막긴 했어도 근데 이 나라 사는 데는 문제 없는데 괜히 백신 여권 섣불리 들어갔다가 변이 바이러스 생기고 이러면 위험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오랜 국경 봉쇄로 코로나 청정국을 유지해온 베트남.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과 더딘 백신 접종률을 극복하고 백신 여권으로 경제난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월드 김혜인입니다. 3차 확산이 진행 중인 캐나다 정부가 3번째 고강도 봉쇄에 나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지난 1, 2차보다 더욱 강력한 봉쇄령을 내린 건데요. 이런 조치에 반발도 잇따라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캐나다 현지 상황을 장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Canada continues to face an incredibly serious situation with this third wave. Cases are rising rapidly. In many cases, in many places, numbers are higher than they've ever been before.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날로 악화하고 있는 캐나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돼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의료 체계 수용 능력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에서는 이웃하는 두 주 사이 이동을 봉쇄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비필수 외출 금지령 기간을 연장하고 지침 불이행 여부를 단속하는 데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섰습니다. 다른 주 역시 계속되는 제한 조치 장기화에 곳곳에서 항의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인 시민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봉쇄가 완화된 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는다며 피로감을 토로했습니다. Quarantine is when you restrict the movement of sick people, but tyranny is when you restrict the movement of healthy people. One government after another said, oh, they've locked everyone down, we should do the same. And every single government's in the same situation of they've dug themselves a hole and they don't know how to get out of it. So the only thing they can do is to keep pushing these restrictions harder and harder.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거나 상점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 반발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초고속 확산 속도를 백신 접종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비상인 상황. 캐나다 정부는 인구 대비 5배 백신을 확보한 데다 내년과 후년 3차 추가 접종을 위한 부스터샷 분량까지 계약을 끝냈지만 접종 기피를 해결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When we get to our level of voluntary vaccination in our community, and now we're starting to work on people who are reluctant and trying to, provide good information and engage with them. Well, 변이 확산을 막을 고강도 봉쇄와 더불어 백신 접종 기피와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덜기 위한 방역 당국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개선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경영난을 겪던 외식업계가 이제는 때 아닌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길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시내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소입니다. 차를 탄 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보니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2차 백신 접종을 위해서 접종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이상 유무를 관찰하기 위해서 15분 동안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과 자발적인 방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I think our community is doing well with continuing to have masking, and a lot of the businesses are still requiring that, even though it's not explicitly mandated, but a lot of the businesses then are requiring it, which is good, and we want people to still be adhering to those things. I feel a lot more safe, and I think that the pandemic has gotten a lot better since it first started. 코로나 확산세를 잡으면서 경제 회복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로 지난 3월 텍사스주 내 일자리 수는 전달 대비 10만 개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일자리 수 증가가 고용시장 회복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구인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비즈니스 상황은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힘든 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인력난에 헤매고 있답니다. 직원들 구하기가 요즘은 좀 힘들고 주위 가족들, 우리 친척들도 어떨 때는 제가 불러서 일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업종으로 자리를 옮긴 데다 실업수당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매주 $300, 우리 돈 33만 원씩 주는 실업수당이 오히려 일자리로 복귀할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실업수당도 많이 받았고 또 그거 이외에 정부 보조금들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 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을 기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선 부족이 결국 영업시간 단축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자 적극적인 구인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식당업계는 물론 대형 업체들까지 특별 상여금이나 대학 등록금 지원, 유급 휴가 등 다양한 유인책으로 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 경쟁에 취약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임금 상승분이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김길수입니다. በዘመትንበት ጊዜ ብዙ ውጊያዎች ተደርገዋል። ዛሬ እነኝህን ሰዎች ለማሰብ እዚህ ተገኝተናል። 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회의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프로그램 다 짜시고 그랬는데 그거 못 보시고 이렇게 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